의학기술의 발전, 질 좋은 식습관과 건강식품 섭취, 여행, 여가, 취미, 운동 등의 문화활동, 문명의 이기로 인한 스마트한 생활 등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100세 시대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될 정도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고령인구 증가율도 4.4%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2.6%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부양비도 26.1명으로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노인 부양비란 생산 가능한 인구인 15세에서 64세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을 말합니다.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은 계속 증가하는데 출산 기피, 만원, 비혼 등으로 2017년 이후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한 인구는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며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 심화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개인적으로도 나이 들면 건강하게 취미도 즐기고 손주 용돈도 주며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여 균형을 이루며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복지 등의 예산 부담이나 노인부양비 증가 등 국가적인 문제들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년층에 가능한 생산활동 권장 및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나도 언젠가는 늙는다라는 마음으로 에이지즘을 지향하며 처우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에이지즘이란 연령 차별주의입니다. 나이에 따른 고정관념을 가리키며 특히 노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혐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2022년 통계청의 조사 결과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의 추진으로 정년 연령이 확대되어 고령자 고용 촉진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명예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구조조정, 파산, 폐업, 계약만료 등의 조기 퇴직과 60세 정년제를 도입하지 않는 등의 비자발적 퇴직으로 퇴직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흔히 평생 직장 개념으로 생각하는 직업의 퇴직 연령은 49.3세였으나 실질적으로 은퇴하는 나이는 72.3세로 나타났습니다. OECD의 평균 은퇴 연령은 64.5세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70세가 넘도록 일을 더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 제도와 임금 피크제 연동, 호봉제 완화로 인한 임금 분쟁, 기업 비용 부담과 투자 부진, 청년 실업 문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대립부터 세대 간의 갈등까지 국가적인 현안 과제로 거론되며 악화연로를 걷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최근 정년과 연금 수령을 연계하여 현행 62세인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며 반대 여론이 심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현행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정년 상한제가 의무화될 수 없는 여건이라서 퇴직 연령이 50세 미만인 상황인데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령층도 우리 사회의 이익을 담당하며 필수 불가결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능숙한 일을 오래도록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숙달된 업무에 재고용되면 실직상태,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구직기간의 단축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탁월하며 노년층의 경력, 특기, 적성을 참작한 희망 일자리와도 일치하여 직무 만족감도 향상되고 재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서비스업, 복지, 과학, 외교, 국방, 환경, IT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20년에서 30년 전문적인 업무에 매진하다 퇴직한 60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풍부한 실무 경험과 특기를 살려 매주 1회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온라인 교육, 교실 수업 등의 초빙 강사로 강의하는 직업을 제한합니다. 현재도 일부 학교에서 도입되어 적용하고 있고 2025년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전면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고교 학점제의 경우 교사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고교 학점제란 학생이 대학교처럼 교실을 이동하며 자기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수강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과목이 개설될 예정이므로 국가에서 20년에서 30년 키웠으나 유휴 인력으로 낭비되고 있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 등의 전문적인 고급 인력들을 활용하면 효율적일 듯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방과 후 교실이나 CA 시간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방법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직무에 종사하던 프로에게 직접 실무를 배울 수 있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순환근무 체계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가 수업을 육성, 발전시키면 도농 간의 교육 격차도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 수업에 우려되는 점은 범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인데 역량을 충족하는 전문가들을 적법 절차에 의거하여 선발하면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어, 성비위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수업에 투입되기 전에 신원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범죄들, 일탈행위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모범적인 사람들에 국한하여 제반사항에 부합하며 사전교육 등을 완벽하게 이수하고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뽑는 것입니다. 강의 경험이 없는 전문가 선생님의 경우, 교원 자격이 있는 전문교사가 아닌 경우, 특별활동 시간일 때 등 상황에 따라서는 담임교사의 참관하에 전문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적 식견이 없는 교사로서도 지식 습득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학생들도 더욱 수업에 집중할 수 있으며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나 노년층의 일자리 정책은 복지 개념으로 일회성 현금 지급, 공공부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재정 일자리 사업 등 현금 지원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세금을 쏟아부어 올인해도 개선될 리 만무한 게 냉철한 현실입니다. 당연히 그냥 현금을 지원하거나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며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노년층은 전문가 수업을 필두로 공공, 민간부문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해서 연구,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등 묘안을 강구하고 제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고령자 일자리 저변 확대를 위한 현실화 조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중한 소프트웨어, 풍부한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안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전문가들이 전국의 초중고교에 로테이션 형태로 양호한 일자리에 계속 고용되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에 대한 갈등 해소의 시발점으로 청년층의 취업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 전 세대의 취업률이 상승하며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도록 AI, 로봇, 기계 등 자동화 시스템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양립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고령층만의 어엿한 우수 일자리로 전문가 수업을 성장, 안착시킨다면 인생은 60부터 제2의 전성기로 은퇴 후가 더 즐거운 노인의 행복한 나라, 늘 푸른 노인의 퍼스트 무버이자 독보적인 모범국가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려와 양보, 관용과 타협으로 공익적 가치 구현과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하고 실용적인 해법으로 다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쓴 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현실이 되려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